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더 많이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관계의 넓이가 힘처럼 느껴졌지만 세월이 쌓일수록 관계의 무게가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기대와 실망, 인정받고 싶은 욕망과 버려질까 두려운 불안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지만 정작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았던 것은 사람을 많이 얻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길이었습니다. 외로움은 결핍이 아니라 내면을 정돈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고독은 버려짐의 표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인연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흔드는 인연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삶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소음이 잦아들 때 비로소 당신의 본 모습이 또렷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삶을 잠시 돌아보며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기르는 여정에 함께해 보시겠습니까? 일 관계를 넓히기 전에 마음의 울타리를 세워라. 사람은 외로움을 두려워하여 관계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시작된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산은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라고 보았습니다. 탐욕과 분노, 인정받고자 하는 집착이 남아있는 한 관계는 곧 상처의 통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경계입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품격입니다.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고 쉽게 기대하지 않는 태도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술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일은 세상을 거부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박성호는 퇴직 후 동호회와 모임을 끊임없이 늘렸습니다. 그는 사람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많아질수록 비교와 경쟁이 생겼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모임에서 그를 은근히 낮추는 말을 하자 그는 밤새 분노와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를 무시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석에서 다산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구하려다 자신을 잃지 말라는 문장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모임을 하나둘 정리하고 매일 아침 혼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허했지만 점차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늘리는 것이 외로움을 없애는 길이 아니라 마음의 울타리를 세우는 일이 먼저라는 사실을. 마음을 지키는 사람만이 관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독을 피하지 말고 품격으로 받아들여라. 고독은 흔히 실패나 버려짐의 그림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다산이 긴 유배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스스로와 마주하는 용기였습니다. 고독은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소란스러운 인연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자신의 욕망과 집착이 또렷이 보입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면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고 사람에게 매달리면 스스로를 잃게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외로움을 부정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다루는 태도에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숙은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뒤 깊은 공허를 느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모임이 없는 날이면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이러다 정말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약속을 취소하자 그는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왜 항상 기다리는 사람일까? 그날 밤 그는 혼자 식탁에 앉아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외로움인지 아니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이후 그는 하루 1시간씩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작은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독은 자신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홀로 있는 시간을 품위 있게 쓰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습니다. 3. 인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덜어내라 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모두가 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속 집착입니다. 타사는 인간의 고통이 바깥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줄어야 하지만 오히려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무시에 분노하는 것은 아직 마음이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마음의 매듭을 푸는 일입니다. 대구에 사는 이정우는 형제들과의 갈등으로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명절마다 사소한 말다툼이 이어졌고 그는 속으로 늘 분노를 쌓아두었습니다. 왜 나만 이해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는 가족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잠시 평온해졌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형제의 인정을 지나치게 갈구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대의 태도보다 자신의 기대가 더 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계를 완전히 끊는 대신 기대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만나되 깊이 기대하지 않고 말하되 마음을 다 쏟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분노가 잦아들었습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보다 먼저 줄여야 할 것은 마음의 집착입니다. 4. 거리를 둘 줄 아는 것이 어른의 절제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은 많은 일을 겪습니다. 믿었던 이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가까웠던 인연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관계를 붙들거나 단호히 끊으려 합니다. 그러나 다산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을 쉽게 단정하지 않았고 감정에 휘둘려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되 마음을 과도하게 쏟지 않는 것, 그것이 어른의 절제입니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가까움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힘, 그것이 수신의 시작입니다. 인천에 사는 최명진은 오랜 친구와 사업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뢰와 의리가 굳건했지만 이익이 얽히자 사소한 문제로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말투 하나, 결정 하나가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관계를 끊어야 할지, 끝까지 붙들어야 할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분노가 상대의 행동보다도 자신의 기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변했다기보다 자신이 친구를 지나치게 이상화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사적인 기대를 줄였습니다. 필요 이상의 감정적 해석을 멈추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관계는 이전처럼 뜨겁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가까이 붙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지나친 친밀함도 급작스러운 단절도 결국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5번째,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여전히 타인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다사는 사람이 스스로를 바로 세우지 못하면 외부의 칭찬과 비난에 휘둘린다고 보았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은 겉으로는 겸손해 보일 수 있으나 실은 깊은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노년의 평화는 누군가의 박수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스스로 수용할 때 비로소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광주에 사는 오정혜는 평생 가정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한 뒤에도 그는 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바쁜 삶 속에서
어머니의 노고를 자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서운해졌고 작은 무관심에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충분히 주목받지 않자 그는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선택과 다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해지기 위해 선택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이후 그는 가족의 반응에 덜 기대고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운함은 줄어들었고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마음의 평안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6. 말의 수를 줄이고 생각의 깊이를 더하라. 사람이 많을수록 말도 많아집니다. 그러나 말이 많아질수록 오해와 갈등도 늘어납니다. 다사는 언행을 삼가며 스스로를 닦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많은 말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남기는 데서 드러납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그 여파는 오래갑니다. 불필요한 말은 업처럼 쌓여 관계를 무겁게 합니다. 고요함은 침묵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뒤에 절제된 표현입니다. 이 대전에서 교직 생활을 마친 한성욱은 은퇴 후 지역 모임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어 했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그의 말을 부담스러워했고 누군가는 피하려 했습니다. 그는 섭섭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돕고자 했을 뿐인데 왜 거리감이 생기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혹시 듣기보다 말하기에 더 치우쳐 있지 않았는지. 그는 다음 모임에서 의도적으로 말을 줄이고 다른 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새로운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언보다 공감을 원했고 평가보다 경청을 바랐습니다. 그가 말을 줄이자 오히려 주변의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의 양이 아니라 생각의 깊이가 관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필요한 말만 남기고 나머지를 덜어낼 때 관계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7. 혼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함께할 수 있다. 사람은 약해질수록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기대는 곧 의존이 되고 의존은 곧 두려움이 됩니다. 다사는 스스로를 바로 세우지 못한 채 타인에게 기대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마음이 자립하지 못하면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사소한 거리감에도 상처받습니다. 노년의 성숙은 혼자 견디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혼자서는 힘이 있어야 함께하는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외로움을 견디는 시간은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수원에 사는 장태식은 은퇴 후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결정을 아들에게 의지했습니다. 병원 예약부터 금융 문제까지 스스로 판단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바빠지자 그는 불안해졌고 연락이 늦어질 때마다 서운함과 분노가 쌓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지 모르겠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늘 곁에 있지만 아버지가 스스로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은행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혼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매달림이 아닌 존중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해진다는 사실을.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을 기를 때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8. 사람을 탓하기 전에 마음의 그림자를 보라. 우리는 상처를 받으면 먼저 상대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다사는 외부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고 했습니다. 분노와 집착, 비교와 망상은 대개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노년의 갈등은 상대의 변화 때문이라기보다 내려놓지 못한 기대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그림자를 직면해야 진짜 고요가 찾아옵니다. 전주에 사는 이은정은 오랜 친구와의 다툼으로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는 소문을 들은 뒤 그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지? 그는 관계를 끊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이 그 친구에게 지나치게 의지해왔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모두 들어주길 바랐고 늘 같은 편이 되어주길 기대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배신감도 커졌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친구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 그 질문은 아팠지만 솔직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했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에게 조용히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비난 대신 자신의 서운함을 담담히 전했습니다. 관계는 이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원망은 많이 옅어졌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자신의 기대를 점검할 때 갈등은 줄어듭니다. 그 인연의 끝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져라. 모든 인연이 평생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을 인정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다사는 모든 만남이 인연의 흐름 속에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붙드는 관계는 서로를 소모시킵니다. 노년의 지혜는 떠나는 사람을 붙잡는 데 있지 않고 남은 시간을 단단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끝을 받아들이는 일은 차가운 결단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선택입니다. 춘천에 사는 김도현은 오랜 동료와의 우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았고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는 바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쉽게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추억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는 혼자 호숫가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계절이 같은 모습으로 머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그는 더 이상 억지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시간을 정리하고 오래 미뤄두었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인연은 끝났지만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다는 사실을.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을 때 남은 삶은 더 단단해집니다. 10. 관계의 소음을 줄이고 마음의 숨결을 들으라. 사람들 사이에 오래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말과 표정, 시선의 미묘한 떨림까지도 마음을 흔듭니다. 다사는 번다한 세속의 소리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글을 쓰고 사유를 깊게 했습니다. 관계가 많아질수록 판단과 비교도 많아집니다. 비교는 곧 탐욕을 낳고 탐욕은 불안을 키웁니다. 노년의 지혜는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속도를 늦추는 데 있습니다. 반응을 늦출수록 마음의 숨결이 또렷해집니다. 사람의 말보다 자신의 양심을 먼저 듣는 태도, 그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청주에 사는 윤병호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주변의 평가에 예민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비판을 하면 밤새 그 말을 곱씹었고, 칭찬이 줄어들면 자신이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늘 소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스스로에게 적어두었던 다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의 칭찬보다 자신의 기준을 지키겠다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다짐을 잊고 살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그는 모임에서 한 발 물러나 자신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불안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여전히 오갔지만 그는 그 소리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소음을 줄일수록 마음의 숨결이 또렷해진다는 사실을.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때 내면의 기준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10일. 무리 속에서 돋보이려 하지 말고 자신을 바로 세워라. 젊은 날에는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쌓일수록 돋보임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다사는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도리를 다하는 삶을 중시했습니다. 무리 속에서 빛나려는 마음은 비교와 경쟁을 부르고 그 속에서 마음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드러남이 아니라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스스로를 바로 세운 사람은 굳이 앞에 서지 않아도 중심이 됩니다. 울산에 사는 서영만은 동창 모임에서 늘 중심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싶었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이 끝난 뒤에는 이상하게도 허탈함이 남았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을 향한 은근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인정받고 싶은 걸까? 그는 어린 시절 늘 비교당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 항상 앞서고 싶었던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모임에서 한 발 물러나 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굳이 돋보이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오히려 조용히 중심을 지킬 때 사람들이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앞에 서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진짜 중심이 세워집니다. 12. 남은 시간을 가볍게 쓰는 법을 배워라.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의 무게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시간을 씁니다. 다사는 한정된 삶을 헛되이 쓰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더 얻는 시기가 아니라 덜어내는 시기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이유도 결국 시간을 가볍게 쓰기 위함입니다. 마음을 소모시키는 인연에 매달리기보다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데 시간을 써야 합니다. 강릉에 사는 박미경은 은퇴 후에도 각종 모임과 행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초대를 거절하면 미안할 것 같았고 혹시 소외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늘 피로가 남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병원에서 작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달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의 일정으로 빽빽한 칸들을 보며 정작 자신의 시간을 거의 남겨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감히 일부 약속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책을 읽고 걷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점차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가볍게 쓰는 법을 배울 때 삶의 밀도는 오히려 깊어진다는 사실을.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가 곧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시산. 가까움보다 존중을 먼저 세워라. 사람은 친해질수록 말이 편해지고 편해질수록 경계가 흐려집니다. 그러나 경계가 사라진 자리에는 무례와 오해가 쉽게 스며듭니다. 다사는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예를 잃지 않는 태도를 중히 여겼습니다. 예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넓히기보다 남은 인연 속에서 존중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존중이 사라진 친밀함은 결국 상처를 남깁니다. 적당한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고양시에 사는 문정호는 오랜 친구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것을 자랑처럼 여겼습니다. 농담이라 생각했던 말들이 점점 거칠어졌고 그는 친구의 사적인 이야기를 다른 자리에서 가볍게 꺼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그중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를 가볍게 만드는 것 같아. 그 순간 문정호는 당황했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넘겼던 말들이 상대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가까움을 증명하려 했던 마음이 결국 상대를 존중하지 못하게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그는 말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지만 관계는 오히려 더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가는 인연은 친밀함보다 존중 위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가까운 사이라도 예를 잃지 않을 때 관계는 오래 유지됩니다. 14.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언을 주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조언이 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사는 스스로를 닦는 일을 우선으로 삼았지 남을 함부로 교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붙들면 결국 갈등이 생깁니다. 노년의 지혜는 모든 것을 바로잡는 데 있지 않고 필요한 때에 한 걸음 물러서는 데 있습니다. 관계를 넓히는 대신 간섭을 줄이는 태도가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성남에 사는 한명자 씨는 자녀와 손주의 일에 늘 깊이 관여했습니다. 교육 방식, 생활 습관, 인간관계까지 세세히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자녀가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그 말은 서운함으로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선택을 빼앗고 있지 않았는지. 그는 간섭을 줄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묻기 전에는 말하지 않고 조언을 구할 때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자녀는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관계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켜보는 용기가 개입하는 열정보다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사실을. 도움이 되려는 마음도 절제가 없으면 부담이 됩니다. 15. 남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말라. 세월이 흐를수록 곁에 남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인연에 더 매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집착은 사랑을 왜곡합니다. 다사는 인연의 소중함을 알되 그것에 매이지 말라고 보았습니다. 매달림은 두려움에서 시작되고 두려움은 불안을 낳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남은 사람을 붙드는 데 있지 않고 함께하는 시간을 담담히 누리는 데 있습니다. 지나친 기대는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포항에 사는 조성민은 아내와 사별한 뒤 몇 안 되는 친구에게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 연락했고 만남을 자주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도 기꺼이 응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늦어질 때마다 조성민은 서운함을 드러냈고 관계는 서서히 긴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소중하지만 모든 시간을 함께할 수는 없어. 그 말은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상대를 붙들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그는 연락의 횟수를 줄이고 자신의 시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걷고 책을 읽고 오래된 취미를 다시 꺼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은 이전보다 적어졌지만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집착을 덜어낼 때 인연은 오히려 가볍고 깊어진다는 사실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감사히 여기되 상대를 붙들지 않을 때 관계는 숨을 쉽니다. 16. 모든 관계에 다 쏟지 말고 중심을 남겨두어라. 젊은 날에는 마음을 다해 사람을 대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모든 관계에 같은 깊이로 자신을 내어주다 보면 정작 자신을 지탱할 힘이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사는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바깥일에 힘을 쓰되 중심은 잃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사람을 떠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을 남겨두는 데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 다 쏟지 않고 일부는 고요히 지켜두는 태도, 그것이 스스로를 보존하는 길입니다. 천안에 사는 정기훈은 동네에서 성실하고 인심 좋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모임의 일은 늘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지만 집에 돌아오면 깊은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몸살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모임 걱정을 먼저 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일이 어긋나지 않을까.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그는 퇴원 후 일부일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아침마다 혼자 차를 마시며 하루를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점차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중심을 남겨두지 않으면 관계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든 인연에 자신을 다 내어주지 않을 때 삶의 균형은 유지됩니다. 17. 비교의 눈을 거두고 자신의 길을 지켜라. 관계가 많아질수록 비교도 늘어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가 더 존중받는지, 누가 더 행복해 보이는지. 비교는 마음을 흔들고 흔들림은 불안을 낳습니다. 다사는 남과 겨루기보다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경쟁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도리를 다할 때 마음은 안정됩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비교를 줄이는 태도가 더 깊은 지혜입니다. 창원에 사는 박연수는 동창 모임에 갈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누군가는 사업으로 성공했고 누군가는 자녀가 해외에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모임에서 웃고 있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늘 허전했습니다. 나는 왜 이 정도일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임을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의 일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가 지켜온 가족, 꾸준히 해온 일, 스스로 부끄럽지 않았던 선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과 비교할 때는 부족해 보였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돌아오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후 그는 모임에 다시 나갔지만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성취를 부러워하기보다 축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교를 거두자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자신의 길을 인정할 때 타인의 삶도 담담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18.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세월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말과 태도는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작은 욕심과 분노도 감추기 어려워집니다. 다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도리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품위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절제에서 나옵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남는 것은 결국 사람의 태도입니다. 노년의 완성은 많은 인연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품격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주에 사는 오세근은 오랜 세월 공직에 몸담았던 인물입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예민했습니다. 예전만큼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마다 불쾌함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젊은 직원에게 퉁명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싶은 것은 자존심인지 품위인지. 다음 날 그는 그 직원을 따로 불러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바빠서 그랬을 거라 생각한다. 다만 말은 조금만 더 조심해주면 좋겠다. 상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에 즉시 반응하지 않았기에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이후 그는 더욱 신중히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태도에서 여전히 단단함을 느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절제를 지킬 때 사람의 품위는 더욱 빛납니다. 19.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루는 법을 배워라. 사람이 줄어들면 외로움이 먼저 다가옵니다. 그러나 외로움 자체가 우리를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마음의 방향을 정합니다. 다사는 긴 유배 속에서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원망하기보다 사유의 재료로 삼았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외로움이 사라질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관계를 넓히는 대신 마음을 넓히는 태도, 그것이 깊은 고요를 만듭니다. 안산에 사는 최영배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뒤 깊은 허전함에 시달렸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밤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켜두고 잠들었고 필요 이상으로 약속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소음으로 채우는 시간이 과연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지. 그는 텔레비전을 끄고 조용히 앉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불안이 밀려왔지만 조금씩 숨결이 고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 기억을 감사로 바꾸어 보려 했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다루어야 할 감정이라는 사실을. 감정을 피하지 않고 바라볼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20. 불필요한 약속을 줄이고 내면의 약속을 지켜라. 많은 약속은 분주함을 만들지만 반드시 충만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사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는 삶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타인과의 약속도 소중하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은 점점 흐려집니다. 노년의 시간은 더욱 귀합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밖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안으로 향하는 결심이 삶을 단단히 만듭니다. 의정부에 사는 정순이는 매주 다양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활기찼지만 집에 돌아오면 허무함이 남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글을 써보고 싶었지만 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미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달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는 몇 개의 모임을 정리하고 매주 2번은 글을 쓰는 시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연락이 줄어들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안정되었습니다. 글을 쓰며 그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고 과거의 상처도 차분히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타인과의 약속보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 삶이 더 또렷해진다는 사실을,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킬 때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세워집니다. 20일. 마지막까지 배우는 태도를 놓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사는 평생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배움은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더 깊은 자산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시간은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고 고집을 줄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굳어짐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수가 줄어들어도 배움이 있다면 삶은 여전히 확장됩니다. 원주에 사는 김태용은 은퇴 후 한동안 무료함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과거의 경력에 의지해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존재감이 옅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열리는 역사 강좌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지고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배움 속에서 그는 다시 활력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직함이 아니라 현재의 호기심이 자신을 살리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줄어들어도 배움과의 연결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움을 이어갈 때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자라납니다. 22. 마음이 지칠 때는 사람보다 고요를 먼저 찾으라.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으면 우리는 또 다른 관계로 그 공백을 메우려 합니다. 그러나 상처 위에 덧붙인 인연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사는 번잡한 일에서 물러나 글과 사색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더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고요를 찾았습니다. 노년의 삶은 회복의 리듬을 아는 데서 완성됩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받기 전에 스스로를 가라앉히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고요는 도피가 아니라 정비입니다. 김해에 사는 배종우는 가까운 지인과의 갈등으로 크게 낙담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반복할수록 분노는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지쳤습니다. 말을 계속할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며칠간 약속을 모두 취소하고 집 근처 작은 공원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끊이지 않았지만 걷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호흡이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갈등의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자신의 말과 태도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상대의 잘못만이 아니라 자신의 조급함도 보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통해 분노를 풀려 하기보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이 지칠수록 소리를 줄이고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3.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이해를 구하려 할수록 오히려 오해가 쌓입니다. 다사는 자신의 뜻을 모두에게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옳다고 믿는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노년의 단단함은 설명의 양이 아니라 태도의 일관성에서 나옵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스스로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부천에 사는 이광수는 친척 모임에서 자주 논쟁에 휘말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오해받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꼭 거듭 설명했지만 대화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허탈함이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기록을 정리하다가 과거에 자신이 쓴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괜찮지 않은가?
이후 그는 불필요한 설명을 줄였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한 번만 말하고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갈등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해받으려는 집착이 오히려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의 동의를 얻으려 하지 않을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24. 끝까지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마음을 숨깁니다. 미움을 애써 외면하고 서운함을 웃음으로 덮습니다. 그러나 다사는 마음을 바로 보는 태도를 중히 여겼습니다. 자신을 속인 채 관계를 이어가면 언젠가 더 큰 균열이 생깁니다. 노년의 정직함은 타인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솔직함입니다. 관계를 넓히는 대신 자신의 진심을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평택에 사는 노정민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늘 참는 쪽이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상처가 되어도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 웃어넘겼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말 한마디에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친구는 놀라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니? 그 질문은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자신의 감정을 외면해 왔다는 사실을. 이후 그는 무조건 참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격하게 쏟아내기보다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관계는 더 솔직해졌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을 때 관계도 더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진짜 평안이 시작됩니다. 25. 흔들릴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 사람 사이에 오래 머물다 보면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억울함이 쌓이며 순간의 분노가 방향을 바꾸려 합니다. 그럴수록 다산이 붙들었던 것은 자신의 원칙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를 바꾸지 않고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더 단순한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년의 힘은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분명한 원칙에서 나옵니다. 관계를 넓히는 대신 자신이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또렷이 세워두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군산에 사는 서동민은 형제들과의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말이 오갈수록 감정이 격해졌고 그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혼자 앉아 종이에 자신의 기준을 적어 보았습니다. 공정함, 가족에 대한 예의, 그리고 후회하지 않을 선택.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의 분노가 이 기준에 맞는지. 그는 계산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이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의 이익은 줄었지만 관계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순간의 감정보다 원칙을 택했기에 마음이 편안하다는 사실을. 흔들릴수록 기준을 분명히 할 때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26.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은 남겨두어라. 세월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많은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 경험을 근거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사는 언행을 삼가며 스스로를 단속했습니다. 말은 잠시지만 남는 흔적은 길게 이어집니다. 노년의 품위는 많은 말이 아니라 절제에서 드러납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태도가 더 큰 지혜를 만듭니다. 용인에 사는 박정우는 가족 모임에서 자주 조언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기회를 빼앗고 있지 않았는지.
그는 다음 모임에서 일부러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끝까지 들었습니다. 대화는 이전보다 부드러웠고 불필요한 긴장도 줄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말을 남겨두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생각이 깊어질수록 말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27.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관계도 존중한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쉽게 흔들립니다. 다사는 수신을 통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의 태도에 따라 기쁨과 슬픔이 요동칩니다. 노년의 평안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관계를 넓히는 대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광명에 사는 김연자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이 바쁘게 지내자 그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는 오래전 포기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습니다. 가족의 반응이 어떠하든 그는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되자 가족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존중할 때 타인의 태도에 덜 흔들린다는 사실을. 자기 존중이 단단해질수록 관계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28. 서운함을 오래 붙들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서운함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표정 하나가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다사는 감정을 오래 묶어두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서운함을 붙들수록 마음은 탁해지고 관계는 더 왜곡됩니다. 노년의 평안은 상처를 아예 겪지 않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오래 붙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감정을 정리하는 힘을 기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천안에 사는 윤상규는 동생의 한마디 말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명절 자리에서 동생이 무심코 던진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지만 집에 돌아온 뒤 그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동생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그 생각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말보다 자신이 그 말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더 길다는 사실을.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감정을 계속 지니고 가는 것이 과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는 전화를 걸어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큰 사과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을 묶어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감정을 오래 묶어두지 않을 때 삶은 덜 무거워집니다. 29.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용기를 가져라. 논쟁 속에서 물러서는 것은 패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사는 감정이 격해질수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물러섬은 두려움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노년의 지혜는 이기기보다 지키는 데 있습니다. 관계를 넓히는 대신 불필요한 다툼에서 벗어나는 선택이 마음을 지킵니다. 안양에 사는 박지호는 지역 모임에서 의견 충돌을 자주 겪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끝까지 설득하려 했습니다.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모임의 분위기도 어색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피로를 느꼈습니다. 내가 옳았는데 왜 이렇게 허탈할까? 그는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옳음을 증명하는 것인지 관계를 지키는 것인지. 다음 모임에서 그는 자신의 의견을 간단히 말한 뒤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었고
굳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분위기는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선택이 자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관계는 덜 상처받습니다. 30. 마지막까지 배려를 잃지 말라. 세월이 쌓이면 피로도 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거칠어집니다. 그러나 다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얘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배려는 젊은이의 미덕이 아니라 노년의 깊이입니다. 관계가 줄어들수록 남는 것은 결국 태도입니다. 관계를 넓히는 대신 남은 인연을 더욱 따뜻하게 대하는 일이 더 값집니다. 전주에 사는 이명숙은 최근 몸이 약해지면서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말에도 날카롭게 반응했고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좀 무서워. 그 말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배려를 잊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그는 말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피곤할 때는 솔직히 말하고 괜한 날카로움은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가족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배려라는 사실을. 배려를 잃지 않을 때 사람의 향기는 오래 남습니다. 30일. 떠날 사람은 보내고 남을 사람은 믿어라. 세월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인연의 변화를 더 선명하게 느낍니다. 가까웠던 사람이 멀어지고 뜻밖의 사람이 곁에 남습니다. 그때마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사는 억지로 붙드는 관계를 경계했습니다. 인연에는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수록 마음만 상합니다. 노년의 단단함은 떠나는 이를 원망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남은 인연을 믿는 태도가 더 깊은 평안을 줍니다. 김포에 사는 정우성은 오랜 친구와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하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지만 상대는 바쁘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나는 아직 그대로인데 왜 저 사람은 변했을까? 그는 한동안 집착하듯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상대를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음을. 그는 더 이상 억지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 곁에 묵묵히 남아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매주 안부를 묻는 이웃, 조용히 도움을 주는 후배. 그는 그 인연에 마음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지 않을 때 남은 인연의 온기가 더 또렷해집니다. 32. 필요 이상의 설명을 멈추어라. 우리는 오해받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길게 설명하고 자신의 마음을 낱낱이 밝히려 합니다. 그러나 다사는 말의 길이를 줄이고 뜻의 무게를 남겼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은 오히려 관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지혜는 설명의 양이 아니라 침묵의 깊이에 있습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말의 여백을 남기는 태도가 품위를 지킵니다. 남양주에 사는 이창수는 가족 모임에서 사소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설명은 길어졌고 상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대화는 더 어색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해인가? 아니면 인정인가? 그는 다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내 뜻은 이러했다. 혹시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하다.
그 한마디로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후 그는 더 이상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풀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필요 이상의 설명이 오히려 관계를 무겁게 했다는 사실을. 말을 덜어낼수록 관계의 숨통은 트입니다. 33. 나이 들수록 선택을 단순하게 하라. 젊은 시절에는 많은 가능성을 줬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를수록 선택은 단순해져야 합니다. 다사는 복잡한 계산보다 도리에 맞는 길을 택했습니다. 많은 관계 속에서 갈등을 조율하기보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복잡함을 줄이는 데서 나옵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선택을 단순하게 하는 태도가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여수에 사는 한경민은 여러 모임과 활동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느라 늘 바빴고 어느 자리에서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종이에 자신의 우선순위를 적어보았습니다. 건강, 가족, 그리고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공부. 그는 그 외의 활동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삶이 훨씬 정돈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 했기에 더 불안했다는 사실을. 선택을 단순하게 하자 마음도 단순해졌습니다. 복잡함을 덜어낼수록 삶의 방향은 더 분명해집니다. 34. 사람을 얻으려 하기보다 자신을 잃지 말라.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사는 사람을 얻는 일보다 스스로를 잃지 않는 일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관계를 넓히는 과정에서 자신의 원칙과 감정을 희생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허탈함 뿐입니다. 노년의 성숙은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붙드는 것보다 자신의 중심을 붙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의왕에 사는 홍성태는 늘 주변의 기대를 맞추려 애썼습니다. 친구의 부탁도 친척의 요구도 쉽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속으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약속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왔고 그 일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깊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 그 질문은 오래 남았습니다. 이후 그는 모든 부탁에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몇몇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지만 남은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얻으려 애쓰는 사이 자신을 잃고 있었음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어떤 관계도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35. 감정의 파도를 바로 타지 말라. 노년에도 감정은 여전히 일렁입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사는 순간의 감정이 판단을 대신하지 않도록 경계했습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말하지 않았고 서운함이 밀려와도 곧장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노년의 힘은 감정을 억누르는 데 있지 않고 다루는 데 있습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감정을 조절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구미에 사는 박은영은 이웃과의 사소한 문제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주차 문제였지만 말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당장 나가서 다시 따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다산의 글에서 읽었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이 가장 높을 때는 말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노는 조금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을 찾아가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말은 짧았습니다. 다툼은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의 파도를 바로 타지 않았기에 관계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감정을 잠시 내려놓을 줄 알 때 삶은 덜 거칠어집니다. 36. 남은 날을 누구와 보낼지 신중히 고르라.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가치가 더 분명해집니다. 하루하루가 이전과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사는 한정된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노년은 사람의 수를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할지를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마음을 소모시키는 인연보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인연을 택해야 합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관계를 정제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속초에 사는 이정숙은 오랫동안 다양한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자리에서는 늘 긴장과 비교가 따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가 정말 자신을 기쁘게 하는지 아니면 단지 습관처럼 이어가고 있는지. 그는 일부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오래된 친구 한 명과 정기적으로 차를 마시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소박했지만 편안한 만남이었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깊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은 날을 누구와 보낼지 신중히 고르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큰 지혜라는 사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인연을 택할 때 삶은 더 고요해집니다. 37. 마지막까지 단정한 마음을 지켜라. 세월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편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흐트러지면 관계도 함께 흐려집니다. 다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려 했습니다. 단정함은 겉모습이 아니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말투, 시선,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노년의 품격은 화려함이 아니라 정돈된 마음에서 나옵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가다듬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남에 사는 오병철은 은퇴 후 점점 생활이 느슨해졌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기도 했고 사소한 일에는 무심해졌습니다. 그는 이 나이에 뭘 그렇게까지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전보다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말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마음까지 풀어놓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후 그는 작은 습관부터 바로잡았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고 말투를 정돈했습니다. 주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단정한 태도는 자신을 존중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때 관계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38.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 축복하라. 비교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남은 시간에 대한 조급함이 부러움을 키우기도 합니다. 다사는 남의 성취를 시기하기보다 자신의 길을 다졌습니다. 노년의 깊이는 타인의 성공을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여유에서 드러납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마음의 좁음을 줄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목포에 사는 김상희는 친구의 자녀가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일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제자리인데. 그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있던 그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부러움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곧 생각했습니다. 친구의 기쁨이 자신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는 다음 만남에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부러움을 오래 품을수록
관계는 탁해지고 축복을 건넬수록 마음은 넓어진다는 사실을, 타인의 기쁨을 인정할 때 자신의 삶도 더욱 단단해집니다. 39. 나이 들수록 말보다 행동을 남겨라. 세월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사는 말보다 행동을 중히 여겼습니다. 노년의 신뢰는 긴 설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켜낸 태도와 꾸준함에서 비롯됩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한결같은 행동을 남기는 것이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양산에 사는 이경호는 후배들에게 자주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변명했지만 후배들의 눈빛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그는 조언을 줄이고 대신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후배들은 다시 그를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말은 쉽게 사라지지만 행동은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행동이 쌓일 때 사람의 무게도 함께 깊어집니다. 40. 끝까지 자신을 낮추되 스스로를 낮추지는 말라. 겸손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빛나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낮추는 것과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은 다릅니다. 다사는 벼슬이 높아도 마음을 낮추었지만 자신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노년의 겸손은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이지 자신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겸손과 자존을 함께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김천에 사는 이태환은 모임에서 늘 스스로를 낮추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별로 한 게 없다. 내가 뭘 알겠나. 사람들은 처음에는 겸손하다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의 존재가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그는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묵묵히 지켜온 책임과 선택들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그는 과장하지도 스스로를 깎아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묻는 말에는 담담히 답했고 필요한 말은 분명히 했습니다.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태도라는 사실을. 스스로를 존중하는 겸손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품격입니다. 41. 관계가 줄어들어도 삶의 깊이는 줄어들지 않는다. 사람이 줄어들면 삶이 좁아졌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사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생각의 깊이로 자신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노년의 풍요는 많은 인연에서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시간에서 나옵니다. 관계를 넓히지 않아도 마음이 깊어지면 삶은 오히려 넓어집니다. 서산에 사는 박경자 씨는 예전보다 만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을 아쉬워했습니다. 한때는 매주 약속이 빽빽했지만 이제는 한 달에 몇 번뿐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책을 읽고 송을시를 연습하며 오래 미뤄두었던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 늘어나자 생각도 깊어졌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지 않아도 하루가 충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달라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사람의 수가 아닌 마음의 깊이가 삶의 밀도를 결정합니다. 42. 마지막까지 고요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세월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소란을 겪습니다. 건강, 가족, 세상의 변화가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다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고요를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요는 무관심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관계를 넓히는 대신 고요를 지키는 선택이 삶을 단단히 붙잡습니다. 제천에 사는 정명호는 최근 건강 문제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작은 증상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주변의 말에 예민해졌습니다. 그는 걱정 속에서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병원 대기실에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불안이 아니라 평정이라고. 그는 하루에 잠시라도 조용히 앉아 숨을 고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걱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휘둘리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요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자신을 지킨다는 사실을. 고요를 지킬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깊은 힘입니다. 43. 타인의 변화를 억지로 따라가지 말라.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자주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를 따라가기 벅찰 때가 있습니다. 다사는 시대의 흐름을 보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변화를 좇으려 하기보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진주에 사는 김영철은 주변 사람들의 새로운 취미와 유행을 따라가려 애썼습니다. 스마트 기기를 익히고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며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어느 날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에게 뒤처질까 두려워 억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그는 일부 활동을 정리하고 오래 좋아했던 산책과 독서로 돌아갔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빠르게 움직였지만 그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변화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속도를 지킬 때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44. 용서하되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말라. 용서는 고귀한 덕목이지만 무조건적인 참음은 아닙니다. 다사는 마음을 넓히되 어리석게 반복되는 잘못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미움을 오래 품지 않는 데 있지만 같은 상처를 되풀이하지 않는 데에도 있습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상처를 배우는 계기로 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평촌에 사는 오지연은 오랜 친구에게 여러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친구는 늘 약속을 가볍게 여겼고 중요한 자리에서도 무심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괜찮다며 넘겼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실망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시 약속이 어겨지자 깊은 피로를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용서와 방임은 다른 것이 아닐까? 그는 친구를 만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소중하지만 이 방식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리고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거리를 두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친구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반응했습니다. 관계는 이전보다 솔직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필요하지만 자신을 지키는 경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그러움과 경계가 함께 있을 때 관계는 건강해집니다. 45. 마지막까지 배우자를 존중하라.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중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했기에 말은 짧아지고 배려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다사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예를 잃지 말라고 보았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먼 사람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를 넓히기보다 가장 가까운 인연을 단단히 지키는 일이 더 소중합니다. 구리시에 사는 한도윤은 아내와 오랜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화가 줄고 말투가 거칠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서로 짜증을 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내가 조용히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밖에서는 예의를 지키면서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심했는지. 그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고맙다는 표현을 늘렸습니다. 아내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존중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향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장 가까운 관계를 소중히 할 때 삶은 더욱 안정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온 이야기들은 결국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삶을 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힘이 진짜 자산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다산 정약용이 먼 유배지에서 붙들었던 것도 사람의 수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었듯이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넓히기보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고독은 결코 버려짐이 아니며 오히려 마음을 정돈하고 욕심과 분노를 씻어내는 선택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시간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는 데 쓰이기보다 당신의 평안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불필요한 약속 하나를 덜어내고 조용히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의 중심이 다시 또렷해질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여정이 당신의 노년을 더 단단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